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의 80% 정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이 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소득 기준으로 80%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 1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에 어떠한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 것 같고요. 그래서 1인당 25만 원씩. 1차 때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5인 가족이면 뭐 125만 원, 6인 가족이면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인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약 300만 가구 정도는 플러스 10만 원 해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회 통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0억대 사기꾼 김 회장,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기꾼, 대단한 분들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기꾼이 그 김무성 전 의원이라고, 이분이 한때는 대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형한테도 8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수백억대 사기의 시작은 그 깜빵 동기, 즉 깜빵에서 만난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 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출소 이후에 다양한 정관계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이 사기에 휘말린 사립대 교수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리고 부장검사에게 500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는 등,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로비를 했고, 경찰 간부도 로비를 했고, 그리고 이 김무성 전 의원은 과거의 대권 주자였다면 현재 대권 주자인 그분의 대변인까지도 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10일 만에 사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이 사기친 사람이 대단한 뜻이 있어서 사기를 쳤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100억대 편취한 돈을 그냥 고급차 사고 이런 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 얘기를 좀 계속을 해보자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고차 신종 사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간 돈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도대체 어떻게 중고차로 사기를 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판매자가 온라인에 내 차를 2,85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올리면 사기꾼이 등장을 하죠. 내가 이 가격을 그대로 사긴 살 텐데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한 3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50만 원에 계약서를 쓰기로 딜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회사 관계자를 보내겠다고 해서 사람이 한 명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차 딜러가 와서 이분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넘겨주겠죠. 약속한 대로 다운 계약서 쓴 2,550만 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이 사기꾼이 다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300만 원 다시 돌려드릴 텐데 사업자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2,550만 원을 돌려주시면 제가 사업자 계좌에서 약속드린 2,8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꼬시죠. 그래서 이 판매자는 어차피 내 돈도 아니었고 다시 돌려주는 순간 이 사기꾼은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되게 신박하긴 한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있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사기꾼이 접근을 해서 이게 일종의 어떠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대출 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냐?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신용 정보나 서류들을 이 사기꾼한테 넘기면 이 사기꾼은 이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 혹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부업체, 카드사 이런 데서 이 서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 사기꾼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그럼 피해자는 나는 아직 물건도 보내지 않았는데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오네. 근데 이 사기꾼이 거래를 일부러 파기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다양한 변명들을 대면서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내가 만약에 내 돈 1,000만 원을 보내는 거라면 신중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들어왔던 돈을 다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 사기꾼은 사라지고 결국 이 1,000만 원이 내가 은행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출받았던 혹은 거래나 유사상 행위를 통한 자금을 받았던 내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얘기했던 수백억대 사기는 정말 내놓으라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단위가 상당히 크죠. 이런 거는 남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고차 사기나 어떠한 이런 소소한 대출 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쉽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돈조차도 철저하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의 배신.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같은 은행에 건물 청소를 해주시던 할머니에게 고위험 상품을 가입해서 어마어마한 손실, 뭐 뉴스 기사상 그리고 그 은행에서는 변명하기를 수익이 난 상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사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흔히 은행하면 마치 공공기관처럼 내 돈을 안정적으로 불려주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생각들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상품에 무려 몇 개가 투자가 돼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0개의 금융상품, 그래서 7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80개면 제가 평생 동안 금융상품을 가입했던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네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사에 나온 말 그대로를 가져와 봤는데 할머니 잔고가 그들의 실적 목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은행 건물을 청소해 주시던 청소부 할머니셨기 때문에 매일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친밀감이 형성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융사는 정류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류장에 머물러 살면 노숙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융사는 정류장으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금융사는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하 단칸 월세방에 사시는 분이 통신비가 26만 원 나오고 대학생이 핸드폰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00만 원짜리 상조에 가입되고 우리가 핸드폰을 가입할 때 다양한 방법들로 가입을 하고 할인을 받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호객님이라고 하죠. 그 호객님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친다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로수길 강남역 주변에 공실, 오타가 오늘은 좀 많이 났네요. 공실이 많이 나고 있고 골목 상권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이나 어떤 가로수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실률이 11.5%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개의 상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공실이 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다는 가로수길이나 강남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신개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떠한 배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권도 분석하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이라고 하더라도 1번 출구의 입구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뭐 4, 5배 차이가 나는 그런 상권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유동인구에 대한 흐름,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유동인구들에도 어떠한 길을 많이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권 분석도 중요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이 상권보다는 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고 오히려 요즘에는 주차 공간이 잘 확보가 된 어떤 상권들이 외곽에 있더라도 선호되는 성향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타가 나긴 했지만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가나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배달, 권역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새로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속리단길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약 6배 정도 되나요? 이런 차이를 예전에는 상권만 좋으면 즉 유도인구만 많으면 이런 임대료를 내고도 충분히 장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상권보다는
어떠한 배달이나 온라인상의 유입 인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약을 해서 온라인상의 광고 비용으로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SRT 많이 알고 계신가요? 수서역에 SRT가 생기면서 생길 때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MBC였나요?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빚내서 산 열차를 싼 값에 임대하는, 소위 말해서 호구나 하는 일을 코레일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RT가 처음에 생길 때는 열차도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경쟁 업체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SRT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현 상황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코레일이 새 기차를 막 사는 거죠. 새 기차를 사가지고 헐값에 SRT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기재부에서 어떠한 손해보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임대율만 가져가더라도 연간 536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SRT는 353억 정도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새 기차 사서 남 좋은 일 실컷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쟁 업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코레일은 나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라 돈 퍼서 이 사기업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지금 매년 1조 1,600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금 아깝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손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 같은 거 있잖아요. 서민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KTX 타고 싶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새마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상간 오지나 어떤 강원도 오지나 이런 데 예전에 기차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기차들이 들어가면 이거 다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KTX에서 수익을 내서 이 적자를 메꿔주는,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매년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어떠한 간선 열차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이 SRT의 수많은 임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도 상당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SRT 타고 쭉 올라오다가 SRT가 연결되지 않는 다른 KTX 노선을 타려면 정차역에서 다시 새로운 열차를 타는 개념으로 올라야 돼요. 즉, KTX 노선과 SRT 노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시내버스만 타더라도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환승 가능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표를 전혀 다른 시간대에, 그래서 이 대기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T는 지난 4년간, 이게 2016년인가 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득이 968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